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K9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 디자인 변경 그리고 편의 사양을 개선한 이 K9이 공개가 됐었죠. 사실 아쉽게도 K9 같은 경우에는 국내 플래그십, 기아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판매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죠. 뭐 다른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플래그십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판매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K9 하면 왠지 조금 올드한 느낌? 이런 것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변화, 그다음 편의사양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번 K9 부분 변경 모델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디자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사실 요즘에 풀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K9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이 디자인 폭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앞에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뭐 크게 변한 점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라이트 그릴의 디자인 변화겠죠. 기존에는 이제 호랑이 코 무늬를 한 기아의 그 독특한 이 디자인 시그니처를 유지를 하면서 볼륨감 있는 형태의 이 좌우가 상당히 좀 볼륨감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더 와이드해진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이 크롬 소재의 질감입니다. 이게 리퀴드 메탈이라고 하는 약간 매트한 재질의 이 크롬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지나치게 반짝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소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그릴 안쪽에도 이제 V자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면서 화려한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분리된 형태의 이 라이트 그릴과 헤드램프의 구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형태로, 그래서 더 넓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존의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의 형태도 그렇고 라이트 그릴의 형태도 그렇고 약간 좀 볼륨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곡선이 어느 정도 조금 강조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후한 느낌보다는 이제 약간 조금 완전히 좀 중후한 느낌을 전해주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로 크기도 넓히고 직선을 강조한 날카로운 형태를 좀 강조하면서 좀 더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죠. 거기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쪽에 주간주행 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의 통합된 형태의 이 디자인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헤드램프의 크기가 조금 커지거나 좀 동그래질수록 아무래도 좀 젊은 이미지가 좀 많이 부각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얇은 형태로 좀 바뀌면서 플래그십다운 좀 디자인 요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에 범퍼의 디자인에서도 조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워진 기아의 로고가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존과 달리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이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로고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로고를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 변화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의 측면에 새로운 기아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요소 정도만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지금 보시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 3.3 터보 모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측면부에서는 뭐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고요. 기본적인 프로포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의 비율이 전체 차량의 비율 중에서 앞쪽의 비율이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쪽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 디자인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앞쪽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이제 설정한 부분도 특징이 되겠죠. 자, 연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8.1, 고속도로 10.1, 도심에서는 7.0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화가 조금 더 크죠. 오히려 좀 전면부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조금 좀 평면적인 이미지의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었는데요. 그것이 안쪽에 굉장히 디테일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커지고 디테일이 강해진 부분, 그리고 두 개의 리어
리어 램프가 이제 나란히 이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 커넥티드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 뒤쪽 디자인의 그 분위기가 한층 더 안정감을 주는 이런, 그리고 또 화려해진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이 기아 로고, 현재 지금 기아 로고 있는 쪽에 부근에 이제 번호판이 위치를 해 있었죠. 그것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아 로고의 디자인도 살려주고 차량의 이 뒷모습도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X라는 로고도 더해진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듀얼 배기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K9의 이 디자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리어램프의 디자인 같이 좀 보는 순간 이 차량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요소들의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젊어진 분위기, 경쾌한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차량들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는 뭐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화이트 컬러라든지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분위기들을 연출하기에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시장에서 이러한 색상들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이번 K9의 좀 젊어진 분위기를 한껏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열 공간부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일전에 신차 공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내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가장 큰 변화라면 이 소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투톤 컬러의 실내 구성이 조금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우드 소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 이런 점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 작은 버튼이 있죠. 지문인식 버튼입니다. 지금은 시승차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면 이제 구매 후 지문 등록 후에 이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서 지문 등록할 수 있고요. 지문 등록도 운전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이렇게 지문 등록해서 이제 모두 다 개별적으로 프로필을 인식할 수 있도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내 앉아볼까요? 자, 역시나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새로운 기아 로고입니다. 이 기아 로고가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실내의 색상 자체는 짙은 아이보리색, 이 색상과 함께 좀 밝은 톤의 우드 톤의 소재가 더 이제 서로 어울려지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여러 가지 투톤 컬러로 구성된 이 실내 구성을 또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약간 조금 올드한 느낌의 이 실내 구성이 조금은 더 젊은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계기판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상단에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그 정보가 나오고 있죠.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따 주행 때 또 좀 더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차량의 내비게이션 정보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속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HDA2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상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커브 전에는 속도를 줄여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변속기의 작동까지 도와주면서 이 효율성까지도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 그 다음에 이쪽은 메뉴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메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5인치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의 크기가 커졌죠. 기존에는 한 12인치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가로로 굉장히 좀 긴 이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졌다는 느낌이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조는 최근 이제 기아차가 보여주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조와 상당히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기아 카페이 같은 최신 커넥티드 서비스들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메뉴로 가보면 정말 다양한 이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라든지 조수석 같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이제 안마 기능들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 시트의 높낮이라든지 높낮이, 그리고 허리 지지, 그다음에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있는 안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제 안마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세한 다양한 안마 기능들을 좀 한번 체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시트의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에르고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체형에 좀 맞게 시트 위치를 조절해서 이 역시 좀 편안한 승차감에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탑승자, 운전자가 좀 편안하게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 디자인의 변화 크게 없습니다. 역시나 이제 모든 플래그십 차량답게 곳곳에 이제 커버가 마련되어 있어서 다 덮어놓게 되면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실내를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거잭도 있고요. 아래쪽에 컵홀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제 스마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상에 좀 짧게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예측 변속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의 주변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견인을 지원하는 이러한 화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바로 측면 지원하는 부분,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하는 이 카메라도 있습니다. 주변 화면도 상당히 왜곡도 적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이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져서 어두운 부분인데도 화면이 상당히 좀 밝게 나오죠. 차량 주변을 확인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이 이 다이얼 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긴 한데 조금 더 크기가 커졌고요. 이 주변에 테두리 주변에 이 문양이 다이아몬드 조각 문양이 좀 더 바뀌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수석 앞쪽이라든지 이제 운전석 앞쪽 이제 가로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우드 패널 같은 경우에 소재가 좀 물론 실내 컬러 색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질감이 실제 나무와 아주 흡사한 이러한 소재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급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렉시콘 이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그리고 편의 기능들이 좀 돋보이는데요. 일단은 크게 이전에 K9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열 역시 기존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실내에 앉아보면은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당연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이런 곳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발을 앞으로 뻗는 공간은 사실 워낙 이 공간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 시트 아래로 발이 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륜 구동 모델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동축이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최대 이런 식으로 아래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올리면 이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공조, 지도, 골프 정보가 또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역시 사장님을 위한 차인 것 같습니다. 날씨라든지 DMB, 비디오, 음악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쪽 패널에서 좀 컨트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모두 동일하게 이 모니터가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좌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버튼류들이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운전석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 시트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쪽에는 USB 포트가 하나 있고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옥스 단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에 있는
2열에 있는 두 개의 시트에서 좀 개별적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좀 들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암레스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정도의 공간도 나와서요. 또 성인 3명이 앉기에도 뭐 충분한 공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2명이 앉아서 좀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보면은 이 안쪽에 스키스루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K9의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투톤 컬러를 사용해서 이 실내 공간의 좀 다양성, 선택의 폭도 넓히기도 했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러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우드 소재도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약간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이제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덜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K9의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 3.3 터보, 3.8 가솔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엔진이 하나가 좀 줄었죠. 기존에는 이제 5.0 가장 상위로 5.0 가솔린 모델도 존재하긴 했는데 배기량 5.0L의 엔진이 뭐 앞으로 그 파워트레인 전략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5.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3.3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3.8 자연흡기 엔진 이 두 가지로만 앞으로 쭉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성능을 중시하고 주행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출력이 높은 3.3 터보 모델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여유로운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3.8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K9 부분 변경 모델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기존에 있던 K9에도 탑재됐던 엔진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기아 스팅어에도 탑재된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퍼포먼스를 중시한 이 엔진이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라든지 발진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엔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엔진이 이제 K9에 사용되면서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주행에서도 엔진 회전수를 부드럽게 끌어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부각되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앉자마자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느낌은 이제 부드러움 그리고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이 주행 질감입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G80이라든지 G90과 조금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제 직접 몰아보신다면 그 주행감, 주행 질감에 있어서 그 차이를 정말 좀 더 크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G80이나 G90이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성, 운전을 조금 더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K9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소프 드리븐 플래그십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가장 최상위 세단으로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이 주행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여전히 기존 모델도 그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스트로크가 조금 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철을 넘을 때라든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위아래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스트로크를 짧게 가져가면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또 적합한 이런 차량 세팅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K9이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것이 어느 것이 뭐 옳다 좋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운전자가 어떤 이제 특성을 좀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량을 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가속을 해 나갈 때의 이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 3.4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되기도 했지만 또 그 동안에 좀 개선을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을 할 때 RPM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실 조금 정속 주행을 하고 좀 낮은 속도에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RPM이 최대 1700 RPM 미만에서 모든 이제 영역을 다 커버를 합니다. 이때의 감각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좀 안락한 이 플래그십다운 좀 주행 질감을 이런 부분에서 느끼게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실내가 좀 정숙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엔진의 소음 이런 것들은 일절 느낄 수가 없고요. 굉장히 고요하게 흡사하게 무리를 좀 미끄러지듯이 정말 주행하는 감각이 정말 일품입니다. K9을 시승한 지가 지난 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니까 벌써 3년이 넘었네요.
또 오랜만에 이 K9을 타다 보니까 정말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새삼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점을 두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발끝에 이제 힘을 실어서 가속을 해보면은 정말 호쾌하게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가속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일련의 가속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폭발적인 감성이라기보다는 아주 부드럽지만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좀 뒤쪽에서 느껴지면서 차량을 가속해 나가는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4륜구동 모델입니다. 구동력 배분 같은 경우에 50대 50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최대 100까지 이 구동력을 뒤쪽으로 배분하면서 이제 가속을 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뭐 이러한 점들 때문에 더 가속감에 있어서 정말 아주 깔끔하고 부드러운 가속감이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인위적인 사운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제 주행할 때도 이러한 사운드 느낌은 아마 들으실 수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가르릉하는 이 낮은 엔진 배기음이 사실은 뭐 엔진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음이 아니라 이제 가상의 배기 사운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운전자의 감성을 조금 자극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역시나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뭐 1대1로 뭐 내가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즉시 이제 움직이는 타입은 아니지만요. 자신의 원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뭐 이끌어내는 뭐 충분한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이 아주 좀 우선된 이런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게 새롭게 추가된 세계 최초로 이제 추가됐다고 말하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도 있는데요. 주행 모드를 이제 스마트 모드로 넣었을 때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때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기어 단수를 이제 한 단 자동으로 차량이 앞에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기어 단수를 내려서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차량을 감속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식의 이러한 변속기 반응을 통해서 차량의 뭐 연비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전방 예측 변속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상에 이 전방 예측 변속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전방 예측 변속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아이콘들이 상황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제 앞차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자동으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요. 또 고속도로에 합류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길을 진입을 할 때 또 내리막길이라든지 과속 카메라를 좀 감지를 했을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기보다는 이제 기어 단수를 내리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제동을 해서 밟는 느낌보다는 이제 변속을 통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감속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이 주행을 돕는 부분이 되겠죠. 뭐 K9의 좀 안락한 이 승차감에도 굉장히 좀 도움을 주는 부분, 또 효율성 부분에서도 좀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도움을 주는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들이 좀 차후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좀 연동이 되면서 이제 같이 좀 작동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물론 HDA2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상 커브에 진입하기 전에 감속하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뭐 브레이크 기반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다 통합돼서 한 번에 좀 제어가 될 수 있는 기능도 좀 더해줄 수가 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내비게이션 상에 지금 목적지를 찍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계속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벤츠 S클래스에서도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벤츠 S클래스의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조금은 좀 시인성이 좀 안 좋습니다. 떨어진다고 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화면상에 화살 표시만 좀 크게 나기 때문에 내가 차선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대기아차의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지금 주행해야 되는 차선이 어딘지 확실히 좀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 차선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경우라든지 차선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갛게 좀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기아차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좀 시인성이라든지 보기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잠시 동안만 운전을 해 보신다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 K9 부분 변경 모델은 가격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가격 인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 커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막 가격을 무턱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과거 같은 사례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 폭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이제 변화점을 봤을 때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기존의 K9과 그렇게 큰 폭의 변화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이 기능, 일상 주행에서 그렇게 뭐 큰 변화를 느낄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기능적인 변화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의 폭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고 그렇게 큰 폭의 전반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 속에서 이끌어내는 이 분위기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진 차량이 이 K9 부분 변경 모델이었습니다. 기존의 판매 부진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젊어진 분위기의 K9이 반갑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올해 이제 G90 새로운 제네시스의 G90이 출시가 되죠. K9의 좀 강력한 경쟁 상대이기도 할 텐데요. 거기다 여전히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뭐 중형 세단들의 인기가 정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K9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K9만으로 봤을 때 상품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지금 뭐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라든지 또 원하는 타이밍에 가속할 수 있는 이 3.3L 가솔린 터보 엔진의 넉넉한 힘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상품성도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경쟁 모델들이 워낙 출중한 경쟁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점들에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모델들이 많다는 것, 경쟁 모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선택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K9을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젊어진 감각의 이 K9을 만날 수 있는 부분 변경 모델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